본능사고 13화 모임에서의 욕동. 저희가 지난 설 연휴 직전에 저희 본능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하고 9명에서 모임을 했어요. 1박 2일. 그것도 성수동 에어비앤비를 빌려서 아침 거의 6시? 7시까지 본능 이야기를 하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이야기, 거기서 일어났던 역동을 오늘 한번 전달해 볼까 합니다. 먼지님도 그 자리에 계셨지요? 네, 헤라님이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잘 다녀왔는데, 그것보다 지금 제가 일어난 지 1시간이 채 안 돼가지고 조금 졸릴 수가 있어요. 졸지 마세요. 졸지 네. 말고. 네. 일단, 좀 더 큰 얘기부터 하면, 팟캐스트 얘기를 그때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도움이 참 많이 되더라, 팟캐스트가. 그리고 사실 저희 본능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라 더더군다나 더 많이 도움이 되셨던 것 같아요. 맞아. 이 얘기도 꼭 해야 돼요. 저희 본능 수업이 3월 3일 화요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본능 사고를 들으시는 분들도 꼭 오셔서 내 본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 다음에 사본, 성본, 자본에 대한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내려보시고, 또 팟캐스트랑 다르게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나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실수록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어서 꼭 많이 등록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팟캐스트까지 들으셨고, 본능 수업도 들으셨으니까 그분들이 너무 도움이 된다. 막 두세 번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예를 들면 제가 했던 사본들한테 나의 사회적 짐을 덜어줘. 이런 말들이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되게 도움이 돼요. 성본을 일부러 맞춰주지 않아도 된다. 이것 자체가 저한테 짐을 하나 더 오는 기분이고, 또 뭐 맨날 카톡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이런 거 안 하니까 기준이 하나 줄어서 좀 남들을 욕할 일이 하나 준 기분입니다. 먼지님은 먼저 우리 팟캐스트 하시면서 어떤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저도 아까 헤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저는 성본의 입장에서 사본들을 위해서는 좀 사회적 짐을 덜어주면 되는구나. 요걸 느꼈어요. 그 전까지는 이런 자각 자체가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이번에 모임에 갔을 때도 헤라님의 좀 사회적 짐을 덜어드리려고 조금 노력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뭐 사회적인 행위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진행을 위한 것들, 뭐 주변 정리하거나 뭐 음식이 있으면 음식을 세팅하거나 뭐 다 먹었으면 치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헤라님의 어떤 사회적 짐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많이 평소보다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도움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앞으로 좀 사본의 짐을 덜어주는 영역이 더 뭐가 있을까를 더 좀 알아가려고 해요. 네, 정말로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먼지님이 자기 집에 가도 제가 자기 집 원래 컵을 꺼내야 되는데 그날 모임에서는 떡도 혼자 세팅하시고 과일도 씻어오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에서 저는 감동도 하고 굉장히 고맙게 느꼈습니다. 아셨나요? 뭘요? 네, 고맙게 느끼는 거? 그건 몰랐네요. 그렇군요. 근데 되게 좀 놀라운 면도 있었어요. 어쨌든 거기는 저희 본능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고, 먼지님은 사실 본능 수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랑 팟캐스트를 하는 사이니까, 먼지님이 어떻게 보면 약간 게스트죠? 그러니까 저의 초대로 거기 오게 된. 근데 원지님이 저랑 뚝 떨어져 앉으셔가지고 아예 개별적으로 그냥 행동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저게 편한가 보다 하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먼지님 안에 일어나는 역동은 어떤 거였나요? 이게 말하면서 실시간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두서없이 말하면 헤라님이 정리 좀 해주세요. 일단은 알겠어요. 첫 번째는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그거는 분명해요. 일부러 그런 거였고.
내가 헤라님이랑 붙어 있으면은 좀 그 자리의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특성상 자꾸만 개인적인 대화를 하는 성향이 있어서 내가 헤라님 옆에 붙어 앉아서 헤라님이랑 그 자리에서 대화를 하면은 여기는 모두가 모여 있는 자리인데 너무 둘만의 자리로 분위기가 바뀔 것 같다. 그리고 헤라님은 이제 공용인데 내가 개인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자리에 헤라님은 분명히 저를 챙겨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는 내가 헤라님의 챙김을 받지 않을 만한 어떤 자립적인 모습으로 있어야 헤라님이 그 자리가 편할 것이다. 안 그러면은 헤라님이 나를 챙기느라 뭐 불편해할 것이다. 약간 좀 이런 생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랄까. 근데 약간 이 모든 행동의 기전은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성본을 쓰지 않는 게 이 자리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판단인데 그 기저에는 결국엔 헤라님과의 어떤 성본적인 어떤 마음의 연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좀 이게 뭔가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좀 아무튼 요런 정도? 그러면 먼지님의 그 자리가 저를 위한 배려의 자리였던 거군요. 그쵸? 이게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한데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 헤라님이 없었다면은 저는 조금 더 편했고 조금 더 자연스러웠고 그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헤라님이 있어서 싫다 이게 아니라 어떤 내가 생각하는 마음에 가까운 사람이 있는 순간 그 사람과 같이 다수의 자리에 가면은 뭔가 컨셉트를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뭔가 복잡해져요. 비단 음, 헤라님뿐만 아니라 비슷한 옛날의 사례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생각하게 된 게 지난화인가? 그때 댓글에 어떤 분이 물어보셨잖아요. 성보는 어떤 자신의 파트너와 함께 다수의 자리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생각하다가 떠올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좀 맞아요. 정리가 잘 안 돼요, 저는. 이게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해봤던 주제라서. 그렇군요. 일단, 먼지님이 생각하셨던 대로, 먼지님이 저한테 신경을 안 쓰게 해주신 건 정말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어쨌든 저희 수강생들도 저를 너무 오랜만에, 줌으로 수업했기 때문에, 그냥 대면으로 만나는 게 너무 오랜만이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먼지님을 사실 먼지님이 챙겨줘야 될 것 같으면 먼지님을 챙기면서 다른 분들의 어떤 막 그런 인사하고 그런 거 다 했을 것 같긴 한데,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렇게 떨어져 앉는구나라고 나중에 생각했어요. 처음엔 사실 인식하지 못했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역동? 내지는 이렇게 그림은 먼지님과 나를 되게 팟캐스트의 어떤 두 진행자로서 되게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먼지님을 같은 주인공으로 약간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약간 뒤에 이렇게 잘 안 보이게 딱 앉아 계셔가지고, 그러기 싫은갑다라고 생각했지, 나를 배려한다고는 사실 생각을 그때는 못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셨구나. 음, 근데 이제 그 모임, 그러니까 그들은 라포가 형성이 돼 있고 그들의 뒤풀이 자리에 내가 게스트로 간 거기 때문에 나는 겸사겸사 눈에 띄면 안 돼.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돼. 내가 이목이 끌리면 안 돼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서 그래서 조금 조심했던 것 같아요. 좀 의자가 그때 음, 불편했어서 막 바닥에도 앉고 잠깐 눕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허리가 너무 음, 불편해가지고. 근데 그 맞아요. 혼자서 엉뚱하게 누워있는 것 자체가 눈에 띌까 봐 그것도 알아차린 다음에는 그냥 의자에 쭉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몇 시간 동안. 불편한데도,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제가 스스로 말을 하면서도 이거 되게 뭔가 좀 이상해요. 음, 뭔가 복잡하고 이상해요. 그냥 같이 가서 놀면 되는데 맛있는 거 먹고.
자연스럽게 넣으면 아, 되는데, 그 자연스러운 게 되게 나는 안 된다. 그 내가 음, 생각하는 가까운 사람이 그 자리에 같이 껴있으면은 나는 그 자연스러움이 잘 안 되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사본도 잘 못 쓰겠고, 성본도 잘 못 쓰겠고, 자본도 못 쓰겠고, 약간 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컨셉을 잘 못 잡겠는? 그렇구나. 사본 입장에서는 그런 데 가면 저는 컨셉을 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모임은 항상 역동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생각했던 컨셉은 사실 저랑 먼지님이 팟캐스트를 어떤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약간 호스트 같은 느낌으로 가서 막 팟캐스트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얘기해 준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되게 본능에 대해서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싶으실 테니까 그 얘기를 같이 듣는다. 이런 컨셉이었는데 사실 모임은 아무리 컨셉을 정해도 누가 왔고 그때 어떤 역동이 일고는 그 자리에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역동을 다시 읽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듣는 게 낫겠다. 뭐 이런 거. 근데, 일단은 먼지님이 뒤로 빠졌고, 제가 보니까, 와, 너무 이제 이분들이 본능에 대해서 너무 하시고 싶은 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말을 줄이고 더 들어야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더 듣는 자세? 재밌기도 했었고, 듣는 게. 그래서 더 듣는 자세로 돌아섰었죠. 근데 이제 아까 먼지님이랑 했던 얘기에 대해서 약간 결론을 내면 제가 어떤 남편하고 어떤 모임에 갈 때도 늘 느끼는데 내가 바라는 상이 있는 거예요. 성본한테. 좀 이렇게 둘이 좀 뭐 예를 들면 인꼬 부부처럼 이렇게 좀 같이 앉아 있는다거나 절대 안 혹은 하죠. 혹은 먼지님과 나는 이번에 팟캐스트 두 진행자로서 우리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했어요. 만나면 뭐 우리 둘은 어때요?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좋아할지 나는 알겠는데 그 역할을 성본이 늘 안 해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약간 중간에는 그냥 늘 약간 성본한테 그냥 포기하죠. 성본의 어떤, 맞아. 내가 뭘 기대했어. 이렇게 포기하고 그냥 나나 잘하자 이렇게 하긴 하는데 항상 그런 게 어떤 모임에 가면 잘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먼지님 어때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사전에 협의를 한다면은 아주 아, 훌륭하게 해낼 수 있죠. 이런 것도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쵸. 미리 난 이런 거 원해 라고 하면 오케이 하고 너무너무 편하죠. 근데 어, 왜 뭔가 자꾸 막 삐걱거리고 불편하냐면은 그러니까 그 지점을 잘 예측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일단은 그냥 나는 일단은 예를 들면은 나는 헤라님이랑 이 모임을 같이 가는 순간부터 난 이거 내 모임이 아닌 거야. 나는 이 헤라님이 가장 나의 베스트 프렌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울 수가 없어. 나 단독으로 오히려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을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누가 되겠지? 그럼 그 이미지가 헤라님한테 타격이 가겠지? 막 이런 생각이 너무 기저에 깔려 있어서 나는 모든 음, 모임을 갈 때 자연스럽게 내 성본을 쓰는 게 그냥 나의 원래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향인데 근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을 해버리니까 거기서부터 좀 헤매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또 해야 되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구나. 네, 이게 내 원래 편안한 그런 모습은 아니니까. 근데 그럼에도 음, 난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 뭔가 그냥 더 눈에 안 띄어야 되고 더 뒤에서 그림자처럼 도와줘야 되고 더 이 사람들 말 많이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이 사람도 궁금한 거 내가 해결해주기 위해서 말해야 되고 내가 개인적으로 관심 받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 내가 주목받고 이럴 때도 되게 막 부끄럽고 막 잘 말을 못했어요. 누가 저 칭찬해줬던 것 음. 같은데 기억도 안 나네. 막 그냥 좀 고개 숙이고 그냥 막 그러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런지 그때 어떤 다른 성분분이 저한테 나중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먼지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느꼈다. 저에 에? 대한.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진짜 못 느꼈는데. 그렇구나. 근데 새로운 발견입니다. 미리 세팅값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해라.
그러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미닝님하고 찰리님 나오셨을 때도 느꼈던 건데, 아, 미닝님이 훨씬 더 찰리님을 배려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음, 약간 거울 치료로 저희 집도, 성본, 사본이 살고 있으니까, 아, 어떻게 보면 내가 성본의 배려를 받고 있구나. 나는 성본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만, 이런 생각 했는데, 오히려, 진짜 지금 먼지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이것도 성분의 배려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좀 사보는, 좀 그런데 좀 더 세련되게 행동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아까처럼 사실 세팅값을 미리 주기 어려운 게 그 모임의 역동이 어떻게 돌지 나도 모르니까. 나도 모르니까 약간 어떤 분위기일까? 이걸 파악해서 나도 막 이렇게 내가 그 안에 어떻게 낄지를 낄낄 빠빠를 내가 정하기 때문에 그걸 미리 말하기 좀 어려운데 근데 막 사실 먼지님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이 쏟아졌었거든요. 엥? 그리고 사람들이 먼지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초대하기도 했었는데, 먼지님이 오히려 약간 스텝처럼 행동하니까 더 약간 물어보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기도 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약간,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두 명의 진행자가 청취자들을 만난다. 이런 느낌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나중엔 들었어요. 음. 음, 그렇구나.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성본의 어떤 깊은 배려로 인해서 오히려 삐걱거리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긴 하네요. 네. 근데 정리가 잘 되지는 않은 부분이라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조금 더 관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본들 덕분에 또 이번 그 모임에서 사실 이렇게 막 밤새는 모임에서 자본을 챙기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오히려 약간 이런 거 느끼긴 했어요. 자본들이 어쩔 때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그런데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오를 하고 오는 저도, 거예요? 뭘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런 밤샐 일이 있어. 그럼 며칠 전부터 힘든 일 하지 않고 어디 가서 막 에너지를 많이 안 쓰고 아껴 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하고 갔던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밤 샜는데도 그래도 막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게 오랫동안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자본들이 알려준 방법이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저는 먼지님이 절대 안 갈 줄 알았어요. 재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러지 않을까? 저 혼자 상상한 거예요. 어,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저와의 어떤 그런 관계성 때문에 누군가한테 막 성본을 써서 막 깊게 대화할 일이 없으니까 약간 재미없어서 그럼 가신 거네요. 일찍. 아니, 저는 옛날에 미리 말했잖아요. 다음날 일정이 있어서 먼저 나갈 거다라고 말했고, 당일에도, 음, 그런 연유로 나간 건데, 별 생각 없었어요. 뭐 일부러 음. 가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 진짜로 다음날 일정에 지장이 안 가게 딱 막차 탈 수 있게 나왔어요. 그러면 거꾸로 막 엄청 재밌는 대화를 어떤 성보다고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도 막차를 타야 돼. 그런 막차 타고 가요? 아니면은 그냥 밤새고 내일 힘들고 말아요? 일정을 소화해야 되지만. 아니요, 다음날 일정이 더 중요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무조건 나왔죠. 오, 그렇구나. 그럼 그런 거 못 끊는 거는 사본 특징인가 보군요. 그러게요. 이거는 모르겠네. 개인의 차이일지. 근데 좀 사본이 조금 더 두드러지려나?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임에서 느꼈던 것들을 하나, 둘씩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본능의 비율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뭐, 1차가 성본이라고 하는 분들도 어떤 뭐, 예를 들어 먼지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과장해서 말하면 거의 약간 성본 80%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어떤 성분분은 그거보다는 좀 퍼센티지가 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먼지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이것도, 음, 옛날에 좀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한창 하위 유형에 관한 대화를 이제 다른 분들이랑 대화를 할 때, 성분끼리 좀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나보다 강한 성분은 느낄 수 있지만, 나보다 약한 성분은 느낄 수 없다. 막 좀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막 이론적인 음, 건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역치 같은 느낌이네. 네. 나보다 강한 성분이 있다면 내가 느낄 수 있는 거고, 나보다 약한 성분이면 내가 뭔가를 못 느끼는 그런 에너지를? 음, 이런 게 좀 생각이 났는데, 그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느껴지긴 하죠. 아, 뭔가 말로, 이론적으로, 언어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느낌, 현장에 같이 있고, 눈을 마주치고, 옆에 몸이 가까이 있으면 느낄 수 있는 그 에너지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자리에 8번 성본 분이 제 옆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느낀 거는 누가 더 뭐 높다, 낮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조금 더 생생하다라는 그런 그냥 느낌적인 느낌 정도는 저도 느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막 깊게 막 자세히 인지하고 파보지는 않아서 헤라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좀 그때 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뭘까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본능의 차이인가라고 하기에는 같은 본능형이고 그분은 8번이셨고 게다가 저보다 더 강한 번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일까? 뭐 좀 궁금해요. 정리는 헤라님이. 음, 저희도 먼지님 가시고 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상 속에는 8번 유형의 어떤 열정이 러스트거든요. 그게 러스트 자체가 욕정이에요. 그 안에 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번의 열정, 러스트와 그 다음에 성본이 만나면 성 느낌인 거예요. 8번의 성본은. 그래서 되게 그 성의 느낌이 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꾸로, 먼지님이 더 어떤 성의 느낌이 더 많이 난다. 이렇게 한 거죠. 음. 그래가지고, 참 근데 이게 저 신기하다. 음.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모습 숨기기를 노력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인 거죠. 음,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은 뭔가 행동이나 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느껴지는 거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모습에서부터. 정말 느낌적인 거죠. 막 그런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접근이 아니라, 맞아요. 이것도 관찰은 관찰이지만, 말과 행동에 대한 관찰이라기보다는 감각적인, 아까 먼지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8번 성분이 있었는데 나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진 않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성분이. 근데 그분이 무슨 말을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음, 느낌이잖아요. 감각적으로. 그거랑 음, 비슷해요.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가 세운 하나의 어떤 가설은 첫 번째는 존이 두 분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닐까. 그 8번 성폭분은 사실 이분은 지난 방송에 나오셔서 우리가 말해도 될 것 같은데 미닝님이셨어요. 미닝님은 1대1 그 관계, 누군가 결합하고 싶은 성분 그 존이 아니고 뭔가 탐험하고 뭔가 하나에 몰입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지님은 어떤 사람에 대한 결합에 대한 성본 존이 더 발달되어 있고 그것을 더 채우길 원하니까 이게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 첫 번째. 두 번째는 8번의 성본은 어, 여기는 길들여진 자리인 거예요. 원래는 더 성분이 날뛸 수도 있는데, 아까 먼지님 표현대로 하면 여기는 다 아는 사람들, 나를 이해해 줄 법한 사람들, 뭐 이런 느낌이니까 성본을 일부러 뿜뿜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얌전한 성본의 느낌을 쓴 건 아닐까. 이런 느낌? 근데 먼지님은 좀 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성본 아니지. 본능 수업을 들으신 건 아니니까. 더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약간 성본이 날 서 있는 느낌이 있었던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하긴 했어요.
음, 좀 어렵네요. 성본을 뭐 어떻게 쓴다. 이게 막 어떤 초능력이나 막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완벽하게 그런 영역이 아니니까,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듣다 보니까 좀, 혹시 이런 접근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사실은 성본은 1대1로 있을 때에 더 발현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수의 자리에 있을 때와 어떤 단독으로 있을 때는 또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은 미닝님도 단둘이 있으면 또 다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저도 뭐 단둘이 있으면 조금 더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뭐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잉님이 그 파트너인 찰리님한테 표현하는 거 보면 훨씬 더 강하게 표현하시거든요. 뭐, 책임을 뭐 정한 대로 다 하지 못할 바에는 칼복해라, 뭐 이런, 이런 농담으로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심지어 그거를 공감하는 다른 8번들이 있는 게 더 웃겼어. 막 이랬잖아요. 활복해야지, 활복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대1 관계, 특히 정말 그 연인 관계, 딱 한 명인 사람 있잖아요, 나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성본을 쏟아 부을 때의 느낌은 더 강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1대1 관계가 돼야 우리의 무대가 되는데, 이제 다수는 우리의 무대가 아닌 느낌이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그 지금 성분들은 되게 깊게 하나에 대해서 끝까지 한번 얘기해보고 싶을 건데, 사실 사람이 뭐 한 9명 정도 되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좀 아쉽게 느껴지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셨나요, 먼지님? 음,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은 기분이었나요? 네, 저는 뭐, 저희가 그래도 몇 시간 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 7시간 있었나요, 제가? 8시간? 오후 3시에 우리가 도착해서 11시까지 있었으니까 9시간? 에, 꽤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저의 그쵸. 체감은 한 10분 정도였어요. 한 10분 정도 그냥 헤라님이 친구들이랑 막 밥 먹고 있는데 잠깐 가서 안녕하세요, 저 먼지예요. 이러고 딱 나온 느낌? 그거는 10분 정도란 뜻은 짧게 느껴졌다는, 재밌었다는 뜻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물론 재미가 없었다는 아닌데, 모르겠어요. 그냥 차이나로 지나간 것 같아요. 이게 뭐, 어, 음, 그냥 별 기억이 없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그런 느낌? 뭐, 잠깐 인사하고 간 느낌? 멍하게 시간이 지나갔다? 이거에 더 가까운가요? 음, 너무 어려워요. 표현하기가. 아무튼 좋았어요. 좋았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삐걱거리냐면은 내가 잘못 말하면은 그 모임이 재미없었다고 전달이 될까 봐 적절한 표현을 찾느라고 지금 좀 뚝딱거리고 있는데, 음, 음, 그래서 저에게 어떤 그런, 뭐, 본능 팟캐스트니까, 본능적으로 얘기하면은, 별로 성부곤을 채울 건덕지가 그 뎁스가 잘 안 느껴져서, 그리고 그걸 느끼지 않는 자리였고, 나에게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 자리였고, 그래서 그냥 찰나로 지나간 느낌이 들었던 것 같고, 오히려 제가 먼저 나왔는데, 먼저 들어가시는 다른 팔사성분이랑 저랑 둘이 같이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분이랑 에어비앤비에서 역까지 잠깐 한 5분 정도 걸었는데, 차라리 그때가 가장 더 인상 깊어요. 별 대화 안 했는데도, 음, 그때 비로소 좀 1대1로 대화를 하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뭐 대화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그때가 조금 그나마 대화를 한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 입장에서는. 음,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그 자리에서 그때가 그나마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카카오톡 톡방에 그 리뷰 남겼잖아요, 다들. 네, 근데 후기를 저랑 다 같이 나가신 남겨주셨죠. 분도 제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때 찰나의 시간을. 그래서 뭐,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구나. 를 또 생각을 했죠. 그 모임이 재미없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네. 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알아요. 사실 진짜 재밌었어요. 그, 오후 네. 3시부터 아침 6시? 7시까지 진짜 잠든 사람 없이 끝까지 얘기만 했었으니까, 이 본능 이야기를. 재미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성분들 입장에서 이건 대화가 아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성분들은 이런 모임에는 사실 좀 별로 그렇게 오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어, 근데 뭐 인간으로서 막 성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뭐 그 모임이 필요하면 가기도 하고 또 저도 어떤 다수의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뭐 참여하기도 하죠. 근데 뭐 음, 조금 더 선호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좀 소수의 모임이긴 하죠. 좀 더 밀도 음, 있게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저는 이런 모임이 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소중하죠. 이런 기회들이. 음. 원래 먼지님하고 우리가 에어비앤비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는 먼지님이 방 3개를 있는 에어비앤비를 빌려서 이거는 성본방, 이건 사본방, 이건 자본방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도 얘기해보고 또 성본들은 1대1 대화를 좋아하니까 성본과 1대1 대화 이렇게 눈 맞는 사람 이 방에 들어가서도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오시는 분들이 또 자본은 한 분밖에 안 오시고 이래가지고 그게 좀 불가능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게 주어졌다면 먼지님은 더 재밌었을 것 같으세요? 인원이 한 막 30명, 40명 막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구성해봐도 되게 재밌는 파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실제로 이런 컨셉의 모임을 갔었는데, 애니어그램 모임을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또 막 일부러 전 홍보이지만 뭐 사본 그룹에도 기웃, 자본 그룹에도 기웃 가서 막 대화해보고 그 역동의 차이를 느껴보고 재밌었어요. 또 마지막에는 자본 테이블을 먼저 집에 가시고 성본 테이블은 그 다음날 아침 새벽까지 첫차 타고 태워졌어요. 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준비할 때도 좀 신기했던 건 오히려 사본인 제가 그 3, 40명 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너무 그 준비해야 될 사이즈가 너무 커지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먼지님이 저한테 자기는 한 3, 40명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서 전 놀랬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의미도 있네요. 너무 뭐 한 9명 정도면 한 테이블에서 다 봐야 되니까 오히려 성분 쓰기가 더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쵸. 이게 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수의 자리에서 내가 성본을 써서 누군가와의 어떤 우리만의 어떤 대화를 열어버리면은 좀 민폐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쵸. 사실 우리 이번 정도에서는 민폐일 수 있죠, 진짜. 네. 그렇구나. 그래서 3, 40명이 낫다, 차라리. 네, 둘이 빠져도 상관없는. 그렇구나. 이게 사보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누가 빠지는 게 싫어. 그리고 3, 40명은 약간 진짜 이게 어떤 행사의 규모로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강당을 빌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럼 일단 골치 아파서 그거는 약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그때 먼지님이 제가 기획할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다음에 3, 40명 하면 그래서 제가 이런 거나 안 두렵구나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저는 저에 대해서 제 스스로 좀 알게 된 거는, 나는 좀 더 무리에 있을 때 날 더 좀 더 둥글게 만드는구나. 여기 잘 끼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분이 저한테 사본들은 이렇게 이럴 때 잘 끼려고 자기를 되게 희화화 잘 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이거 놀랬거든요. 왜냐면 내가 나를 희화화 하는지 몰랐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 말을 듣고 나의 행동을 돌아보니까,
아, 진짜 내가 못하는 거 어떤 내 단점 이런 걸로 희화화해서 사람들이 웃게 만들고 사람들이 날 편하게 만드는구나. 이걸 좀 알게 되긴 했어요. 음,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추가적인 의견? 그냥, 이거를 약간 인지를 못했다는 거 첫 번째, 그게 좀 놀라웠고, 내 스스로.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사람보다는 자기의 어떤 좀 못하는 거? 이게 자기를 좀 겸손하게 드러내는 사람을 더 좋아하지 않나? 이런 마음에서 사본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걸로 나한테 나쁜 점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지나? 이런 생각도 처음 해본 것 같긴 해요. 사본이 이미지를 되게 챙길 것 같은데, 오히려 이미지를 못 챙기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먼지님 생각은 어때요? 먼지님이 저를 봤을 음, 때. 뭐, 별 이렇다 저렇다 할 것까지의 의견은 없는데, 희화화 전략을 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정도는 있죠. 그렇다고 음, 헤라님이 막 진짜 망가지거나 이렇진 않지만, 내 보기엔 망가지를 해도 망가지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 그 전략을 쓰지 그냥 않아도 괜찮은 느낌? 그냥 그 정도? 음, 그러니까 약간 굳이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전략을 쓴다고도 이때까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누가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니까 그제서야, 아, 그렇구나, 알게 돼서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약간 그 사본 특유의 어떤 왜곡과 과장이 좀 있긴 하죠. 그런 사본 특유의 음,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준 안에서의 어떤 이야기 전달할 때 조미료 같은? 근데 사실 그런 음, 거 없어도 되지 않나라는 그냥 작은 생각 정도? 근데 별 생각 음, 없어요, 사실 그냥. 그런 거보다 뭐 나쁜 게 아니니까, 그런 모습들이. 음. 좀 근데 그리고, 네.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살 때, 거기도 막 이런 되게 사회적 모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괴로웠던 생각이 나요. 왜요? 왜냐면 여기에 문화적 특성을 모르니까 약간 그런 스몰 톡을 어떻게 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막 TV를 보는 것도 아니지, 뭐, 막, 아무튼 여기서는 어떤 농담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농담을 그래서 해야 돼요? 거의 농담해요, 농담. 막 그냥 서가지고 다들 음료수 한 잔씩 들고 그냥 뭐 허하하하호호 이렇게 농담하는 게 대부분인데 어떤 농담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괴로웠던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본들이 어디 끼는 전략으로 그런 희화화 농담을 많이 쓰는 게 진짜 사실이고 그게 문화마다 되게 다르니까 어떤 수위로 내가 어떻게 농담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되게 괴로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그런데 적응을 하고 오셨잖아요. 맞아요. 뭐, 어떻게 돌파했는지 짧게 궁금하네. 한국과 갑자기, 문화가 다르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농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여기 어떻게 지금 적응을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봤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아, 진짜 적응이 쉽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게 많았어요. 미국에 네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먹을 음식이 없냐? 여기 와서 좀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이 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진짜 미국 음식이 맛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샐러드가 제일 맛있더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엄청 웃었거든요. 아, 그리고 막 약간의 희화한 거예요. 너네 음식이 얼마나 맛이 없으면 내가 샐러드가 맛있다고 하겠냐. 뭐 이런 휴화하기도 하고 진실이기도 했거든요. 약간 그런 햄버거 너무 다 느끼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샐러드가 너무 드레싱도 많고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그렇게 되는데 제가 옛날에 살았던 거의 십수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샐러드가 그렇게 막 다양하지 않을 때 거긴 너무 샐러드 소스 다양하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막 웃는 거 보면서 하나 찾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았거든요. 음, 그 다음에 계속 음식 얘기 뭐 이런 걸로 농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말하다 보니까 되게 현타가 오네요. 왜, 왜?
왜 이런 굳이 이상한 농담을 하는 거야? 진짜 사보는. 저도 궁금했어요. 그냥, 어. 그러니까, 뭐랄까. 아, 좀 이것도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아, 이 음. 농담이나 어떤 유머러스함으로 접근하는지도 몰랐거든요. 저는 음. 대화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좀 대부분 질문을 많이 하지. 농담이야, 뭐, 그냥 기본적인 대화에 깔려 있는 거지. 농담이 메인이거나, 저도 그렇게 의식을 해본 적은 없는데, 되게 다르다, 접근이. 되게 좀 새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음. 그래서 거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일단 사람이 많고, 시끄럽고, 뭐, 약간 베지터블 스틱 이렇게 막 당근 이렇게 스틱으로 만들어 놓고 막 먹고 막 이러니까 어떤 대화를, 진짜 대화를 하기 적절치 않다. 이런 환경일 때 이제 어떻게 이 그룹과 어색하지 않게 잘 끼어 있다가 집에 가나 이걸로 사본들은 농담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고, 먼지님이 말하신 대로 막 거기 뭐 한 50명쯤 그렇게 있으니까 저기 둘둘이 막 이렇게 성봉끼리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막 궁금한 거예요. 저기 약간 저게 더 재밌어 보이는 거지. 그래서 막 그런데 어떻게 보면 껴보려고 했었고. 거기 왜 껴? 왜냐면 이게 이 농담을 잘 못하니까. 아, 미국식 농담을 잘 못하니까 껴보려고 했었고. 음, 결국 어떤 나만의 타파하는 그 해결책으로 찾은 게 그냥 되게 친한 친구를 만들어서 그냥 걔랑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좀 마음이 친구, 편하긴 하겠네요. 그쵸. 그 친구가 나를 그냥 약간, 그러니까 뭔가 여기 이 문화를 적응시켜줄 음,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샤퍼론? 그거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해줘가지고. 음. 막 여기도 데려가지고 저기도 데려가지고 막 그렇게 했을 때 너무 고맙고 좋았다? 그리고 막 내가 할 말을 자기가 막 해주고. 좋네요. 든든하네. 근데 그 친구도 사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음. 사본의 연대 느낌일까? 근데 저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룹에 잘 못 끼는 사람 있으면 그렇게 해주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사본이 그룹에 못 끼는 사람을 끼워주는 방법이었던 것 같고, 음. 그 아, 친구 이런 거 덕분에. 생각하면 진짜 좋다, 사본이. 하지만 진짜 재밌는 대화는 그때도 성본들끼리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진짜 다수에 있을 때는 진짜 사본이 제일 파워풀하긴 한 것 같아요. 되게 크게 막 그 대화 분량을 다 신경 쓰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쵸. 누가 그 사본분이 그런 후기도 쓰셨잖아요. 진행병이 있어가지고 누가 말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거 보고 말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누가 여기 못 끼고 있는지 이런 거 보고 있고 그 유재석 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너무 말을 안 하는 것 같으면은 순간적으로 한 번씩 툭 건드려줘요, 그 사람을. 음, 그 그랬어요, 그때? 모임에서도. 네. 어, 뭔가 제 양옆에 계신 분들이 말을 잘 안 해가지고, 그냥 한 음. 번씩 그냥 좀 이목을 끌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분과 개인 대화를 시도한 거죠. 이 전체 대화에 그분을 끌어낸다기보다는. 좀 사실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모두 발언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을 거는 거죠. 뭐 말을 거는 거. 좋아하냐, 뭐 무슨 생각하냐, 뭐 이런 거.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아, 어차피 다들 나한테 집중할 걸 아니까, 좀 그런 식으로 음, 조금 존재감을 한 번씩 체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음,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나를 쳐다볼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쳐다보지는 않게 하되 소외되는 사람들을 내 나름의 방식으로 챙긴다. 그렇구나. 그리고 자본부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다 의자가 편한지, 다 물이 있는지, 다 먹을 게 있는지, 이렇게 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는지, 이거부터 챙겨야 자기는 대화가 되더라.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음. 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니까 모임이 되게 풍요로워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실 진짜 재밌었어요. 그 먼지님이 좀 재미없게 처음에 소개해서 그렇지. 재밌었다니까? 재밌었고. 근데 이제 혹시라도 있을 다음에 모임에 대비한다면 성분들한테는 사실 이런 모임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안 할 누군가를 수 없.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데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근데 성분조차도 즐거운 모임이 되려면 좀 어떤 부분이 추가되면은 먼지님도 좀 더 즐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즐거웠다니까는. 그냥 말해 보라고요. 즐거웠어요. 즐거웠고. 뭐, 좋은데? 아니, 진짜 사람이 좀 더 많아서 1대1 대화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완적인 걸 물어보는 거죠, 그냥. 맞아요, 개선이 맞아요. 아니라. 음, 음, 조금 흩어진 분위기였으면은 조금 더 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테이블에 옹기종기 다 모여 앉아서 모두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있었잖아요. 음, 그게 어떤 되게 결속적인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하게 그냥 누군가는 그냥 뭐 TV도 볼 수 있고 누군가는 뭐 또 할 수 있고 조금 더 자유 같은 느낌이면 좀 나았을까? 좀 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너무 하나의 막 회의하는 자리처럼 딱 음, 이렇게 딱 그 자리 정말 딱 원형 테이블에 찰싹 붙어 있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조금. 그렇군요. 네. 확실히 그게 사본이 좀 좋아하는 세팅인 것 같긴 해요. 딱 한 테이블에 다 앉을 수 정도 있는 인원이 거기에 찰싹 붙어 있는 그 느낌을 좋아해요. 뭔가 저의 그 역량이 부족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역량이요? 거기 낄 수 있는 역량이? 그러니까 나는 결국에는 제가 아무리 2차의 사본이 있어도 제가 에너지를 쓰는 방식은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써버리냐면은 그 1대1의 영역을 그냥 넓혀버려서 관계하는 방식인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주인공이 돼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또 안 되는 자리라서 이게 저는 그게 에너지를 쓰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았어서 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레디 상태인데 뭔가를 그 그러니까 그 총을 쏠 때 그 딱 준비 자세가 있잖아요. 정말 그 긴장된 빵 음, 쏴야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 긴장이 계속 음, 그 긴장 상태로 있는 느낌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말에 집중해야 되고 내가 어딘가에 말에 껴들어야 되고 그런데 나의 에너지를 제대로 쓰진 않아야 돼. 막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그 사격 전 긴장 자세, 그 레디의 느낌으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막 대화했던 느낌? 그래서 나한테 이목이 끌리지 않으면서 막 대화도 참여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의 잘 활용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또 음. 생각해보니까. 와, 쉽지 않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활이 당겨진 느낌으로만 계속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달달달달 떨리면서. 예, 근데 또 내가 집중이 되면 안 된다고 자꾸 자기 검열을 하니까 좀 그런 게 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어떤 느낌을 갖냐면, 나 되게 사회성이 부족하다. 이걸 음, 느껴요, 이럴 때마다. 음. 사실 이 부분은 유형도 되게 많이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일까요? 왜냐하면 다른 분 4번 유형인데 성분이 1차인 분은 제가 봤을 때 그 주목받는 걸 더 즐기시는 것 같았거든요. 음, 그리고 말도 너무 잘하시고 너무 귀엽고 맞아, 맞아. 기억나요. 너무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모두가 맞아요.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먼지님은 나한테 시선이 오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쵸. 되게 다르다 싶어요. 유형이 많이 그런.
차이가 있구나. 근데 헤라님 없었으면 또 안 그랬을 거예요. 아니, 다시 왜 돌아. 내가 무슨 공공의 적이야? 아니, 공공의 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연결돼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음, 자꾸 이런 거죠. 혼자만의 어떤 배려나, 음. 혼자만의 강박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더 안 되거든요. 더 맞아요, 뭔가가 맞아요. 잘 안 돼가지고 사본 더 짜증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인지하고 있어요.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그냥 근데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너무 부자연스럽단 말이야. 그 자연스러움이 뭔지 모른다니까? 그리고 결론적인 건 뭐냐면은 미리 말해주면 된다. 미리 그럼 자연스럽게 해라. 그럼 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라고 말하면 모르니까 너 오늘 재밌게 놀아라든지 너 오늘 조용히 어, 있어라든지 넌 오늘 스텝이 아니라 참여자야. 너 지금까지 수업 안 들었지만 그래도 수업 들은 사람처럼 있어도 돼라든지 좀 이렇게 영역을 좀 지정해주면은 내가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 해줬어. 그랬나? 우리 가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스텝 아니고 그냥 노는 거야. 그랬나? 그냥 얘기하면 돼. 뭐 준비해? 준비할 거 없어. 그냥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수다만 떨고 오면 돼. 이렇게 했잖아. 아니, 어려운 명령어였어. 더 더 나의 언어로 정확하게. 말해줬어야 됐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성본 꿀리는 대로 놀아.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어, 그렇구나. 혹은 뭐 그런 거죠. 오늘 당신은 9W8 성사의 표본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도 된다. 차례 아, 대상이 될 수 있게 오히려 너의 유형처럼 더 행동해라. 그러면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명분이 좀 있으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 그게? 오히려 네. 그런 말을 하면 불편해질까 봐 못하겠는데? 아, 그래요? 저 너무 그런 말 들으면 되게 편하고 헤라님이랑 대화할 때도 그러잖아요. 저의 대화가 연구 목적으로 쓰일 것 같아서 내가 네 얘기를 많이 편하게 할 수 있다 말했던 것 같은데. 음. 진짜 순수한 우리끼리의 잡담이었으면 나는 헤라님한테 말 잘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막 헤라님 시간을 음, 뺏을 그게 있나? 막 이러면서. 명분이 있어야 더 마음이 편하다. 그렇구나. 하여튼, 그, 근데 좀 돌아와서 더 얘기를 듣고 싶은 건 뭐냐면은 좀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뭐냐면은 이게 그 성본의 존이 다르면은 에너지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아까 했었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지,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지, 사람과의 연결 존과 그 익스트림한 존과의 어떤 에너지 느낌이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뭐 좀 이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음, 사실 이 이론이 나온 거는 러스 선생님으로부터예요. 성본에 존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성본이라고 해도 이 세 존에 다 집중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딱 포커스하는 딱 하나의 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한 2년, 3년 전쯤에 파트 3 처음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존이 있다 정도까지만 나누고 그다음에 내 존이 뭔지 정도까지만 찾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본능 수업을 하면서는 그 자기 존을 찾긴 했지만 이게 줌 수업이다 보니까 에너지의 차이 같은 건 잘 느껴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번 모임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되게 차이가 크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한테도 어떤 신생의 영역이긴 해요. 그래서 먼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데이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차이는 존재하고, 그 다음에 존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 물론, 예를 들면 먼지님은 1대1 어떤 상대에 대한 결합의 욕구가 엄청 센 성분인데, 근데 보면 일에도 보면 몰입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할 때 보면 카리스마도 있고. 이게 성본의 세 가지 존인데, 이게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사본보다는 확실히 이 세 개 다에 좀 더 높아요, 비율이. 그러니까 셋 다 관심이 있는 분야긴 해. 근데 내가 먼지님하고 계속 얘기해보면 먼지님이 계속 그 1대1 결합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의 존에 완전히 더 몰두해 있다. 이거는 사실인 것 같고 미닝님 같은 경우 지난번에 출연하신 미닝님은 확실히 좀 더
어떤 하나의 일에 몰입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미닝님이 그때 재테크 얘기 같은 것도 좀 하셨는데 그 찰리님하고 왜 재테크 얘기하면 그 주제에 막 서로 빠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닝님은 확실히 먼지님보다 1대1 결합의 느낌이 좀 더 약하니까 대면으로 만났을 때는 먼지님보다 성본이 낮은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더라. 어, 하지만 미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나도 1대1 결합에 대한 어떤 관심은 있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근데 먼지님은 1대1 결합을 꼭 진짜 이성적 파트너랑 꼭 하고 싶은 게 있고, 미닝님은 자기가 포커스가 거기에 100% 있진 않다 보니까, 찰리님이 못 채워준다고 생각하면 아예 그냥 친구랑 나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랑 성본의 어떤 1대1 그 대화를 해도 괜찮다. 이거 되게 차이가 크잖아요? 음, 음, 그런 시선에서 보면은, 음, 저는 어떤 1대1 결합 부분이 늘 원하고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음. 아까 헤라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뭐요? 뭐 일할 때 빠지는 모습? 일할 때 몰입. 일할 때 몰입? 그거는 몰랐어요. 제가 인지를 못하는 음, 영역이었어요. 아, 내가 그런 스타일로 일을 하는구나를 인지도 못했고 그냥 인지를 못하니까 뭐 코멘트가 없죠. 그래서 헤라님이 음, 말씀해주시고 또 다른 연구소 분들이 제가 뭐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막 뭐 카메라에 뭐 얼굴을 뭐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렇구나. 그래서 음. 다른 영역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딱히 그 부분은 결핍을 느끼지도 못하고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른 존에 대해서는. 맞아요. 그리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 성본이지만 그 미닝님의 어떤 몰입도 아니고 먼지님의 1대1 결합도 아니고 카리스마 쪽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그 좋아하는 말이 일할 때 진짜 카리스마 있고 말씀 진짜 잘하시더라. 이런 말 들으면 제일 좋아하고 실제로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무슨 영상 같은 거 찍었대요. 그 자기네 그 관련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 준비도 안 하셨는데 몰입감 있게 잘하시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또 다른 존인 거죠. 음, 이것도 한번 따로 주제를 삼아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보는 거 어때요? 좀 궁금하네요. 근데 물어보면 좀 길어질까 봐. 음, 맞아요. 뭐 저 같은 사람도 저는 사본이지만 사회적 모임을 되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사본이기 때문에 사회적 모임에 가면 잘해요. 그 성본들보다 자본들보단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 자체에 내가 포커스가 100% 있지는 않아요. 저는 사본이면서 사람을 읽어내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관찰하는데 훨씬 포커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멀리서 봐도, 저 사람 어떻겠다? 이런 거 되게 잘 보거든요. 그리고 잘 기억하고. 그러니까 나는 막 사회적 모임이 많거나 그런 거를 막 열심히 가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하고 또 궁금한 거는, 뭐랄까? 자본과 성본의 그런 촉촉함이 조금 다르더라고. 이게 전문 용어를 모르겠어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는데. 맞아요. 우리도 촉촉해요, 이게 성본들은. 신생 영역. 자본은 조금 이렇게 말라있는 느낌. 이게 또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질까 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제가 음, 느낀 느낌은 그랬어요. 조금 건조한 느낌이고, 자본분들은, 성본분들은 뭔가 축축한 느낌. 이 축축. 에너지적인 걸로. 예. 이 음, 뭘까요, 이거는? 사보는 그러면 어때요? 사본은, 사본도 뭐, 굳이 분류하자면 뭐, 이렇게 마른 쪽인 것 같은데, 자본은 음, 더 그런 느낌이고, 음, 성본은 촉촉, 축축. 약간 이런 느낌? 뭐 나만 성, 느꼈을까? 아니요, 저도 비슷하게 느꼈어요. 성보는 촉촉축축, 축축이 좀 더 어울리긴 하고. 근데 그런 세팅이니까 좀 더 축축해지지 못하고 촉촉으로 남아있는 것 같긴 하고. 어허. 그 다음에 진짜 자본들은 좀 더
메마른 느낌. 메마른 느낌이 있고, 사보는 지금 제가 그냥 떠올려 보면 좀 무미건조한 그런 느낌이 더 음, 있네요. 약간, 어, 뭐랄까? 사보는 미디엄 웰던 느낌이고, 자보는 웰던 음, 느낌이고, 성보는 약간 레어 음, 느낌? 와, 너무 어울린다, 레요. 피뚝뚝. 그렇네요. 어, 뭔가요? 이것의 정체는. 오히려 그 스테이크 굽기로 딱 비유하니까 좀 알 것 같은데, 그냥 성분들은 좀 날것의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나도. 가공을 하지 주제를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제도 주제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도 꼭 이제 여기 아는 사람이 아닌 내가 아는 사람이 본능을 이렇게 쓰더라 얘기를 해도 되게 날것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약간 레어한 느낌? 그런 피뚝뚝의 느낌이 있어서 사실 성분들이 말할 때 더 재밌었던 것 같고 가공 안 하니까. 음, 사본들은 약간 미디엄 웰던처럼 진짜 딱 먹기 좋은 얘기만 하니까 되게 이 주제나 여기 모임에 적합하기는 하나 딱히 기억에 남는 얘기는 없는 그냥 음, 이 모임이 잘 돌아가게끔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고 자보는 완전 웰던이니까 이제 여기서 건조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피상적이다라는 단어를 써도 맞는 표현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 있잖아요. 미국 거기 가서 꼭 농담을 해야지 여기서 낀다고 생각하고 되게 피상적인 얘기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음, 근데 자본들이 꼭, 자본은 농담을 꼭 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음, 근데 오히려 자본들은 아까 어떤 자본분이 후기 주셨던 것처럼 막 다 물 먹었는지 다 음식이 앞에 있는지 다 숟가락이 있는지 이런 거 챙기다 보니까 약간 날카로워지고 건조해지는 거 아닐까요? 바쁜 음, 거지, 마음이. 약간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기를 얼마나 드러내냐의 차이도 혹시 있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음, 생각하세요? 그러면 성분이 자기를 제일 많이 드러내고 이런 뜻일까요? 음, 드러낸다? 그러니까 결국에 성분들의 어떤 메인 토픽은 좀 그런 거잖아요. 너와 나잖아요. 음, 결국엔 내 얘기와 너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개인적인. 음, 혹시 좀 이런 차이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보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검열을 하고 좀 안전지대 음, 안에서의 어떤 정말 사회적인 어디서 얘기해도 괜찮은 허용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음, 자보는 그 너머 어딘가에 이제 다른 이야기? 뭐 먹고 사는 이야기일까? 잘 모르겠어요. 자본의 음, 영역은. 혹시 좀 이렇게 음, 접근해도 될까요? 나를 얼마나 드러내는지? 거리감? 음, 음. 그렇게 말하니까는 그거는 저한테는 완전 와닿지는 않고, 거꾸로 그냥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날 그 모임에서 거의 처음 만난 분도 있었거든요, 대면에서는. 근데 그분은 성분이신데, 그분의 얘기를 딱 듣고 나면 그 사람을 너무 잘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제대로 만난 것 같은 그분을 진하게 만나고 온 느낌이 있는데, 사보는 거기에 있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음, 잘 드러내지 않아서. 음, 그리고 자보는 어떤 되게 자본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오히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오히려 알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런 게 되게 어, 중요하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애매하네요. 이거는 조금 더 연구해야 될 주제이네요. 음, 근데, 사본들이, 네, 아까 검열을 한다, 이런 데서 얘기를 하면 될지 안 될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본능이다 보니까 제가 사본이니까 제 머릿속에 생각해 검열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그런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오히려 그냥.
그냥, 그리고 맨날 약간 그런 얘기만 하고 살아요. 음, 크게 막 그렇게 날것의 얘기 자체가 머릿속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긴, 원래. 그러네요. 지난 화에서 이것 때문에 투닥투닥 했었죠. 찰리님하고 미닝님이?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아, 얘기 좀 하라고 하는데 얘기가 없다. 그니까요. 뭐 말이 없는데 자꾸 날것을 것을 없는데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미 고기가 구워져 있는데 자꾸 센 걸 내놓으라 그러니. 그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뭔가요? 어떤 자본의 느낌 중에서 자본은 날카롭다라는 코멘트를 또 해주셨는데, 이건 사실 이 모임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저도 저희 엄마 이제 설 연휴라서 친정에 가서 이제 엄마를 만나는데 엄마도 이제 날카로운 거예요. 그리고, 날카롭다는 게 어떤 식으로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날카롭다는 이 표현을 뭔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느껴지는 게 날카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가 하면, 음, 어차피 그냥 연휴고 명절이고 이러니까 좀 식은 음식 먹어도 되고, 뭐 좀 덜 먹어도 되고, 막 이런데, 막 그거를 너무 완벽하게 막 내려고 하니까, 오히려 막 국 데웠으니까 빨리 먹어!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이게 무슨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일이야? 이런 느낌. 그 우리가 자본 블라인드라서 더 모르겠네.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 느낌의 날카로움이었어요. 음, 그래서 이 좀 다른 단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본들은 왜,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분한테 여쭤봤더니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자본 시야에는 자기만의 시계가 있어가지고 머리에 약간 시한폭탄 빨간 시계가 카운트다운이 있다. 무서워. 근데 저희 엄마 보면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어, 아무튼 음식을 데워놨을 때 제일 무서워. 빨리 먹어야 돼? 음식이 식으면 막 폭탄이 터질 것 같아.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명절에 좀 이제 많이 먹으면은 늘어지고 싶잖아요. 조금 많이 먹고 내가 소파에 누웠거든요. 했더니 밥 먹고 누우면 위장질환 생긴댔지 막 이러면서 와, 와, 의사다, 의사. 그거 막 벌떡 일어나고 막 이런 거. 그다음에 막 밥 먹고 내가 막 너무 오랜만에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돼 막 이랬더니 막 걷고라고 난리 쳐가지고 또 거르러 갔잖아요. 혜라님, 이거 그냥 혜라님 그냥 혼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게 되게 너무 명절에 어떤 그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명절은 좀 풀어지고 알죠? 좀 많이 먹고 많이 먹다가 졸면서 TV 좀 보고 그런 게 명절 아닌가 싶은데 막 약간 그런 걸 잘 못 보는? 이게 저희가 자본 블라인드라서 혹시 느끼는 건 아닐까요? 혹시? 막 저희가 전혀 챙기지 않는,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또 잘 챙기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데, 그들에겐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저희가 엄청 결핍돼 보일 거 아니에요? 그 그럴 수도. 충돌에서 오는 느끼는 날카로움이 아닐까요,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본만의 날카로움이 있다. 그리고 먼지님하고 우리 얘기했는데 그 사본만의 되게 시니컬함이 있다. 그런 사본들, 것처럼 마치, 사본들이 음, 360도로 막 보고 있어서 사실 사회의 빛과 암을, 명암을 다 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냥 사회적으로 살기 위해서 빛만 보는 척 하는 거지 진짜 꺼내놓으면 막 암도 너무 많이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시니컬함도 있고. 그다음에 성분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성보는 1대1의 무대에 들어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규율들이라서 사실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 러 선생님이
얼마 전에 본능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거기서 약간 저거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었던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성본을 되게 사회적인 세팅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친구 관계에서도 되게 많이 얘기하고. 아, 왜 듣기 싫지, 갑자기? 아니, 왜냐면 뭔, 그때 내가 뭔 먼지님한테 얘기를 얘기해도 하려고? 계속,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거 얘기하기 싫어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러 선생님이 성본을 자꾸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게 오해가 생긴다. 성본은 딱 성관계에서 느낌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자꾸 로맨틱한 릴레이션십에 성본을 끌고 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냐. 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좀 더 이렇게 그냥 이론적으로 정리하면 인간은 사회적 본능, 성적 본능, 자기보존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성적 본능은 딱 그 성관계 느낌에서만 딱 쓰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너무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지님하고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먼지님 막 거부했거든요. 날이 되게 따뜻해졌다. 지금 영상 10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맞나 보다 거부하는 거 보니까. 이제 패딩 안 입어도 되겠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쓰고 있구나. 광범위하게 이해하려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죠? 이거는 저희 나중에 이제 팟캐스트 초대 행사 할 때 말하는 걸로. 초대 행사? 아니, 지금 이렇게 둘이 말하는데도 말 못하는데 뭐 한 50명 왔는데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만. 아니, 그러면은 자본이 날카롭다? 날카롭다는 대체 표현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자본이 날카롭다면은 어, 뭐 성보는 안 날카롭나요? 예를 들면 사보는 안 날카롭나요? 사본은 시니컬하다가 좀 더 맞는 것 같고,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실 자본이 날카롭다도 부정적으로 그냥 표현한 거잖아요. 어, 음, 음, 성, 음, 성분은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각 하위 유형별 뭔가 삐죽한 모습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자본을 예민한 자본을 지키려고 했을 때 삐죽하게 튀어 올라오는 모습? 이런 사보는 느낌? 사본도 사본 기준으로 행동했을 때 남들의 삐죽한 모습을 엄청 시니컬하게 보는 거. 그런 음, 접근에서의 성보는 그렇다면 뭘까? 그 날뛰는 건가? 그러면은 성본한테는 그게 꼭 그러면은 뭐 맨날 먼지님이 얘기하는 그거겠죠? 성본이 채우려고 엄청 애쓰는데 네, 막 날뛰는 거. 나 같은 사본이 그걸 못 채워줬을 때 막 뭐라고 표현하더라? 막 거짓말한다 그러고 막 왜곡하는 거. 망상하는 거? 망상하는 거. 추궁하고 추궁하고 회 약간 내놓으라고 목줄 매달고 끌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그런 이것도 되게 거지 재밌는 않을까. 주제다, 이것도. 어, 이런 느낌이에요. 음, 약간 줄 때까지 사람을 고문하는 느낌? 음, 성보는. 되게 확실히 저희가 모임을 갔다 와서 맨날 저희가 둘만 얘기하다 보니까 케이스도 별로 없고 약간 되게 비슷한 맥락에서의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결국은. 음, 이렇게 모임을 한번 다녀오니까 환기도 되고 되게 다양한 소재들을 지금 많이 얻은 것 같아서 되게 재미있네요. 풍부하고. 오늘은 조금 음, 간단하게 다룬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괜찮다면은 오늘 말한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디벨롭해서 하나의 주제로 또 만들어서 얘기해보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맞아요. 이 본능의 영역은 제가 느끼는 건데 진짜 연구가 덜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겼던 것 같아요. 애니어그램계에서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디깅을 해보니까 하찮지 않고 더더더 생활 밀접해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네. 그럼 우리 오늘은 이 모임 얘기로 그냥 날까요? 무슨 질문이죠? 아니, 그냥
먼지님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간 질문해보고 싶어요. 음, 왜 About Time인가? 그 영화를 보면 네, 시간을 돌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억이 안 그래서 나요. 네. 맞아요. 그 이렇게 시간을 돌려요. 다시 우리가 그 설 전 1박 2일 연휴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먼지님은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별 생각이 없는데 그냥 그게 나의 최선이었어요. 최선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러고 싶은 것도 있었죠. 왜냐면은 음, 난 여전히 헤라님의 많은 말을 들어도 그래도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게 맞냐고 음, 생각하는 거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 그분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나도 같이 즐기고 가만히 잘 있다 오면은 그게 모두에게도 헤라님에게도 그냥 좋은 게 아니었을까? 라는 음,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맞다 내가 내 말이 맞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 음, 이렇게 희생해서 그냥 잘해주고 싶어. 그냥 내 마음이야, 이게. 그냥 이게 내 음, 마음, 이게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이게 내가 즐거웠어, 그리고. 너무 좋았어. 약간 이런 느낌이다. 나를 네. 희생하는 게, 그러니까 나도 노력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저 사람들, 어, 그러니까 나의 마음, 이게 나의 마음 표현이었어요, 이게. 내가 막 재미없고 어, 아쉽고 이렇지 않았어요. 예, 어, 그냥, 난 그냥 그래서 좋아.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응, 그래서 음,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음,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 좋아하는 음. 마음. 이런 걸 주는 게 성본의 또 사랑이죠. 성본의 그, 사랑? 어, 모르겠어. 성본의 사랑인지, 구본의 사랑인지, 나의 사랑인지 어,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음,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뭐 좀, 상대가 원하는지는 모르죠, 또. 그냥. 근데 내가 좋아서 한 음, 거니까. 다시 돌아가도 난 아쉬운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만약에 그런 건 있죠. 혜란이 원하는 게 정말 더 다른 방식이었다면은, 또 그런 방식으로 노력은 하지 않았을까? 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왜 저희 남편이 매번 똑같은지 네? 처음으로 이해가 가면서. 이제야? 왜냐면 무슨 이런 모임에 갔다 오면,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 왜 이렇게 나를 신경 쓰이게 해?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다음에 가 똑같거든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고, 사실 너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늘 똑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그런 것도 음, 있죠. 아, 나 이 역할 좀 하게 해줘. 고집일 수도 음, 있죠. 역할 좀 하게 해줘. 나 이런 역할 좀 해서, 아, 나 멋있고 싶어. 약간 이런 것도 있죠. 나 멋있고 싶어. 비밀이에요. 안 멋있어, 별로 그게 문제야. 비밀이야, 비밀. 우리만의 비밀. 음, 이런 것 같아요. 사본이 원하는 멋있는 모습은 좀 더 약간 정치인 같은 모습을 멋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막 이렇게, 거기서 막 이렇게 연설도 막 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정 좀 해주세요. 인정해줄게요. 사실 근데 늘 이렇게 사본하고 성본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좀 맨날 사본이 미안해지는 포인트는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먼진 얘기도 들었을 때도 되게 성본의 또 배려였구나. 되게 희생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멋있지 않아요? 그렇네요. 그렇긴 해요. 그렇구나. 근데 희생이고 질문의 그거구나. 의도가 뭔가요, 근데? 그냥 만약에 또 다른 뭐 기회, 이렇게 똑같은 그 상황을 이제 다 아니까 돌아간다면 오히려 나는 그때 뭐 누구랑 1대1 대화를 좀 더 하겠어요. 뭐 내지는 좀 더 즐겨보겠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난 또다시 음. 희생을 선택하겠어요. 이러니까 더 약간 숭고해지는 게. 아니, 뭐 아쉬운 게 없으니까, 뭐 다시 돌아가도 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아니, 뭐 그 정도는 있다. 아, 술 음, 좀 더 먹을 걸, 막 이런 거. 그때 다들 술을 안 음, 마시는 분위기여가지고, 그 음, 아사히 그것도 먹고 싶고, 그 로제도 더 먹고 싶었는데, 먹질 오, 않는 거예요, 다들. 그래갖고, 로제도 제가 어. 먼저 먹자고 했잖아요. 그거 버렸네, 나중에, 로제.
그러니까 그거 나는 맛있어갖고 그거 막 호수님 음, 먹다 남은 것도 내 먹으려 했는데 또 막 비어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그 정도? 아쉬웠던 거 음, 그거였다. 아, 좀 술 좀 더 먹을걸. 혹시 뭐 술 먹으면 실수할까 봐 안 먹으려고 한 거예요? 저요? 아니 그냥 아무도 안 먹길래 막 혼자 막 어, 왈칵왈칵 먹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냥 음, 나도 잘 안 먹었죠. 그렇구나. 저는 만약에 그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1박 2일을 한다면, 조금 더 주체적으로 장악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뭘 장악을 해요? 모임을 무서운 말을 단어를 쓰세요. 그냥 이번에는 좀 사본을 내려놓고 나도 즐기자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즐겼잖아요. 그래서 편하기도 했는데, 어, 제가 다른 더 즐기는 모임. 사실 근데 이 모임을 100% 즐기기는 어려웠어요. 어쨌든 제가 호스트고. 그러니까. 그래서 100% 즐기는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그 상황에서 더 즐기려고 노력을 했었었는데, 그 즐기는 방식이 좀 더 사본을 내려놓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도 그냥 놀자 이거였는데, 실제로 사본이 진짜 즐기려면 장악해야 되거든요. 막 무슨 여기, 느낌인지 알겠어요. 약간 정치인처럼 막 이렇게, 으악!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사본을 완벽하게 더 팍 써가지고 그랬으면 어떤 모습이 나왔을까 궁금하다? 음, 분명히 더 피곤했겠지? 그리고 이불킥을 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음. 그렇게 했었더라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아, 나 그런 생각이 든다. 말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느낌?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프로그램이 있었으면은, 뭐, 많은 얘기를 그 흐름에 낀 거가면 되니까. 뭐 음, 나도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음, 프로그램이 있는 후에야 자유시간이 얻어졌을 때, 그때도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막 얘기를 더 쏟아낼 수 음, 있었으려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앞에 통째로 좀 쪼여줬다가 마지막에 딱 풀어주면은. 음. 사실 그 생각도 안 했던 건 아닌데, 그게 되게 싸웠던 것 같아요. 내 내면에서. 그러면 사실 아까 말했던 그 폭발적인 장악력을 쓰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럼 너무 피곤할 것 같아. 이렇게. 음, 그랬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1박 2일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것처럼 놀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좋았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는 그게 더 좋았을 것 같고. 그냥 1박 2일 놀러 온 것처럼 노는 게. 그런 게 좀 또, 필요하기도 했고. 또 워낙, 수도 적어가지고. 맞아요. 스케줄도 타이트했었어가지고. 근데 다음에 한다면 진짜 우리도 프로그램 있게 한 50명 모아서 해보고 싶네요. 강당 빌려서. 좋아요. 기획하세요. 먼지님이. 나의 사회적 짐을 덜어준다고 했으니까. 난 프로그램만 기획할게. 어때? 밥, 팟캐스트 명분으로. 밥, 장소, 뭐, 어디서 모이고 몇 시에 이런 거 막 통보하고 이런 거를 다 먼지님이 해주면 내가 프로그램만 준비하는 거야. 어때? 그럼 뭐 하면 되지. 그래, 이렇더라고. 근데 분명히 이래놓고 다 내가 관여하게 되지 않을까. 아니요, 저 이런 거 많이 해요. 저 촬영할 때 많이 하니까. 알겠어요. 믿어볼게요. 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또 역동이 나오는지 궁금하고. 사실 좀 이렇게 좀 더 대면이 있어야겠다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만나보니까. 무슨 대면? 무슨 이게, 대면? 그러니까 줌으로만 하니까 실제 이 살이 닿는 느낌을 잘 모르니까. 누구랑? 그러니까 참가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강생들하고. 아, 수업할 때. 네네네. 이게 줌 수업으로 하니까. 어떤 화면 너머의 모습과 실제로 만났을 때 모습이 되게 다르다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말과 행동이 아니라 에너지적인 느낌이요. 그래서 좀 더 대면으로 한두 번 더 이렇게 만나보는 거 되게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다,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미닝님이 이제 궁금하다고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신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보는 집단 대화에서 마이크 뺏기를 잘 못한다. 이거는 제 얘기인데 집단 대회에서 어느 타이밍에 껴들어가야 하는지 머리가 아파요. 추임새 넣기는 가능한데 자 이제 내 얘기 들어봐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먼지님 의견도 궁금해요. 왜 어려운가 생각해보면은 저는 제가 꺼낸 얘기가 대강 처지는 게 싫어요. 저는 농담으로 가볍게 하고 싶은 얘기가 없고 다 진짜 오래 얘기하고 싶은 건데 막 1시간 정도 막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남들 대화의 반 이상은 사실은 관심이 없는 주제여서 다른 생각 많이 하고, 그리고 제 얘기를 했을 때 진짜 찐 반응을 제대로 받고 싶은데, 집단에서의 대화는 그럴 가능성이 많이 없어서 눈치 보다가 말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적을 때 먼저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저는 뭐, 또 공감이 가요. 저도 어느 정도는. 그래서 제가 모임에서도 거의 리액션을 좀 많이 했고, 제가 먼저 주제를 얘기를 꺼낸 게 없지 않았나요, 사실? 그랬던 것 같고, 저도 인원이 적으니까 먼저 얘기하게 된다. 이 부분에 제일 공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서 한 3명 이상, 3명? 아, 3명도 아슬아슬하다. 아무튼 3명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얘기를 잘 안 하게 되고, 또, 베라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3명만 돼도 제 존재감을 없애버리는 거를. 이게 약간 그, 핑퐁이 잘 안 된다고 느껴서, 미닝님과 조금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저도. 내가 말을 해도 이게 다 온전히 다 돌아오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잘 어울리려고 내가 주제를 먼저 꺼내기보다는 좀 리액션,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장악을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다수를 향한 장악이 아니기 때문에, 독점의 느낌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대놓고 누가 마이크를 주면은 그땐 열심히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땐 내가 말해도 되는 거니까.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뭐, 헤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찰을 하셨을 때? 음, 집단 대화에서 마이크 뺏기는 누구나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꼭 성본만 그런 건 아니고, 사본인 저도 그게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좀 다른데, 여기는 일단은 내 얘기를 오래 하고 싶은데 남들한테 좀 민폐가 될까 봐 못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내 얘기를 오래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 주제에 관심이 없을까 봐 못 하는 거거든요. 오래라기보다는 깊게 가깝죠. 그쵸. 깊게 오래. 오래죠. 깊게 하려면. 근데 원래 막 이렇게 둥그렇게 앉은 자리에서는 하나를 깊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아무래도 대로. 그렇죠. 핑퐁도 어렵고. 그런데, 그래도, 음, 성분들도 이런 거 생각보다 잘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잘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못한다? 생각보다는, 안 하는 것 안 하는 쪽이 가까운 것 같아요. 안 한다. 안 한다. 그쵸?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들과 음, 잘 어울리려고.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보는 마이크를 공평하게 주려고 애쓰는 것 같고, 성보는 진짜 깊게 대화하지 못할 바에는 마이크를 안 가지고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음, 음, 아무튼 이거는 다 같지는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음, 왜냐하면 어떤 다른 성분분은 되게 마이크를 잘 가지고 오시기도 했거든요. 음. 그쵸? 또 번호에 따라 다르려나 또 뭐 그냥 개인의 성향일까 또 궁금하네요. 여러 사람들의 말을 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은 연구이지만 사람들이 좀 의견을 많이 줄수록 더 정리가 잘 되니까 좀 사람들이 댓글을 써주면 어떨까? 음, 맞아요. 그것도 있고.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생각인데, 점점 더 1대1 관계가 더 늘어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현대 사회에는. 그런 생각이 왜 들었냐면, 옛날에는 TV를 켜놓고 삥 둘러앉아 보는 게 저녁의 일상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집 한 군데도 잘 없더라고요. 다 자기 유튜브 보고 자기 거만 보지. 그리고, 어, 연휴에 가족들을 만나서 TV를 보는데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분적 그 느낌이 더 모든 사람 안에서 좀 더 피어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음, 하긴 좀 문화의 분위기가 더 개인적으로 바뀌어가니까 맞아요. 또 새로운 사회 문화적인 게 생겨날 수도 있겠네요. 어떤 것들이. 맞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좀 더 사본적이었거든요. 문화 자체가 거의 대부분. 근데 요즘에는 스몰 톡을 하려고 해도 너무 모든 사람이 관심 있는 게 달라서 스몰 톡 할 게 별로 없어, 어떻게 보면. 음, 우리가 이렇게 만나도 재밌었던 건 애니어그램 또 본능이라는 우리가 딱 좋아하는 것들의 주제로 만났기 때문에 재밌었을 것 같거든요. 갑자기 그런 거 해보고 싶다. 애니어그램 모임 해서 애니어그램 얘기 안 하고 대화하기. 네. 그러게, 그래. 그리고 뭐 요즘에 왜 그런 거 묻는 것도 금지잖아요. 뭐 결혼했니, 애는 몇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애니어그램 하는 데서는 딱 애니어그램 얘기만 하고,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되게 성분의 어떤 1대1 깊게 대화하는 게 점점 더 많아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 혼자 그것도 들었어요. 있잖아요. 옛날에는 유재석 같은 타입이 인기가 많았다면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대중의 취향도. 맞아요. 지겨워하죠. 오히려 기안84나, 그쵸. 그 성본적 사람들이 훨씬 더 인기를 끄는? 맞아요. 최다니엘 아세요? 최다니엘? 음. 안경 쓴 사람? 최다니엘, 최강희 이런 분들도 제가 봤을 땐 다 성본일 것 같거든요. 자본 엄청 아, 떨어지고. 최다니엘 엄청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어요? 제 취향이에요. 아,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저도 되게 신선하고 재밌더라고요. 최강희, 최다니엘 그 둘이 나와서 막 하는 거. 근데 되게 웃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되게 통용될 만한 사람들보다 요즘엔 특이한 사람들 보는 걸 더 좋아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저 같은 사람들의 시대는 가고 먼지님 같은 사람들의 시대가 오고 있어. 전 되게 유재석 같거든요. 어디 가나.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네. 음. 이번 화는 그 1박 2일 모였었던 그 진짜로 만나서 성본, 사본, 자본을 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의 시각이니까 그때 오셨던 분들이 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나는 이렇게 느꼈다. 저희가 그걸 좀 녹여내려고 했는데 너무 개인의 얘기가 많아서 다 녹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공개하는 게 괜찮으신 분들은 댓글로 나는 이렇게 느꼈다 해주셔도 되고 그게 또 듣는 분들한테도 많은 공부도 되고 이해도 되고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먼지님 기획하에 50명 모이는 모임을 나중에 한번 기획해 보지요. 어때요?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해? 그것도 원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아무도 안 오는 우리 둘이 그것도. 놀아?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또 이렇게 지난번에 오셨던 9명만 오는 거예요. 한 명씩 데리고 오는 걸로 해요. 친구를? 네. 좋네요. 그렇게만 해도 한 20명 될 테니까. 원지님은 그, 제일 친한 친구 데리고 오세요. 저 친구 없어요. 그럴 줄 알았어. 누구 데리고 오면 또 부담스러워서 못 노니까 절대 안 데리고 올 것 같아요. 맞죠?
맞아. 데리고 온다 해도 4번 데리고 올 것 같아요. 4번. 어디 내놔도 4번. 부끄럽지 않은 4번. 어디 내놔도 그냥 알아서 잘 놀 것 같은 사람들. 네. 3번, 4번 이런 사람들. 바로 누군지 알 것 같네요. 네. 아, 우리 본능 팟캐스트 이렇게 맞춰볼까 합니다. 본능 얘기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네요. 성본, 원지님, 네. 잘 지내시다 또 봤나요? 맞아요. 또 당분간 잠깐 바빠질 예정이라 다음 녹음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한 몇 맞아요. 주 뒤가 되려나 싶네요. 저도 이제 3월이 되면 또 이제 강의철이 와가지고 저의 파트 원 수업, 본능 수업이 두 개가 막 돌고 내일도 학교로 강의를 가고 또 아마 3월부터 기업 강의도 시작되고 하면 정신이 없겠지만 본능에 대해 제철이네요. 에? 제철이야. 제철이에요? 꽃게인가요? 그렇겠지만 본능에 대한 연구는 저희는 게을리한 적은 없습니다. 팟캐스트를 게을리한 적은 있지만 그렇지 않나요? 네. 바쁘지만 그래도 틈이 나면은 종종 하는 걸로. 우리처럼 이렇게 계획 없이 팟캐스트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구독자가 짜증날 것 같아요. 올라왔다, 안 올라왔다. 맞아요. 그래서 구독자 별로 늘지를 않아요. 그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기존의 구독자 여러분.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먼지님 안녕. 네.